명제의 역이래요. 자, 어떤 명제가 있어요?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죠. 이런 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의 역이 뭐야 한자로? 역지사지 할 때 역, 바꾸다라는 얘기죠. 뭘 바꾸냐? 가전과 결론을 바꾸는 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Q이면 P다로 바꾸는 것을 역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치? 그 다음 2가 있어. 2는 P와 Q의 부정이 뭐죠? P면 not Q였죠. 그러니까 가정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2는 뭐냐면 둘 다 부정을 씌워준 거예요. 앞에도 완벽하게, 뒤에도 완벽하게. 한마디로 not P이면 not Q 이렇게 쓰는 걸 2라고 해요. 한마디로 P, 오어 Q이면 R이다라고 했을 때 얘의 부정은 P, N, Q이면 나달이었죠. 이거의 부정이. 근데 이건 부정이야, 부정. 이 명제의 부정인데 얘의 2를 해라 그러면 not P, N, not Q는 나달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아예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완벽하게 부정을 해버리는 이것을 2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을 한번 하고 2를 하든지 2를 한번 하고 역을 하든지 간에 둘의 순서는 상관없어. 이렇게 역하고 2를 하든지 얘의 2를 하든지 2를 하고 역하든지 그럼 어떻게 돼요? not Q이면 not P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얘와 뭐냐? 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도 대우겠네요. 그렇죠? 얘도 대우고요. 이렇게 얘기한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대우라는 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자 봐봐. 우리가 집합에서 P와 Q가 참이다라고 한다면 P가 Q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러면 얘도 한번 써볼게.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게 참이죠. 근데 우리가 뭐에서 여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보면 둘 다 여집합 있을 때는 둘 다 없애버리면 바뀌죠. 항상 맞잖아. 맞죠? 그래서 대우라는 것은 뭐냐면 P하고 Q가 참이면 반드시 그 대우도 참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거짓이면 반드시 거짓이라는 얘기죠. 이걸 우리는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 증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이용해서 어떤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 증명법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럼 방법은 한 번 역한 다음에 2를 하거나 2를 한 다음에 역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이것을 우리는 대우 증명법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요. 어떤 것에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라. 라든가 얘의 2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라.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은 걔네들을 2를 계산해서 참 거짓을 구별하지 말고 P와 Q의 포함 관계만 알고 있으면 역이 참인지 2가 참인지 대우가 참인지를 다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새끼 또 나왔네. 아까 할 때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왜 자, 어떻게 되냐면 만약 P와 Q가 이런 포함 관계라고요. 근데 같지는 않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Q가 큰 거죠. 이런 경우라면 원래 명제는 참 맞죠? 역은 뭐겠어? 무조건 거짓이죠. 맞죠? 역은 거짓이 돼. 왜? Q가 P에 포함돼? 아니잖아. 그러면 역인 놈하고 2인 놈은 서로 무슨 관계였죠? 대우 관계였지 아까 이렇게도. 그러니까 무조건 얘도 거짓이 되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얘의 대우는 무조건 뭐 돼요? 참. 한마디로 내가 굳이 역이 대우를 안 구해도 된단 말이야. 원래의 포함관계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 거꾸로 P하고 Q가 이런 관계래. 하지만 같지는 않다고 칩시다. 그러면 원래 명제수는 거짓이죠. 거짓이지만 얘의 역은 뭐 돼요? 참. 2도
참, 대우는 거짓. 이렇게. 그러면 PQ가 같다고 쳐. 즉 정의처럼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 같다. 인 것처럼 둘이 같아 버리면 뭐죠? 원래 명제도 참, 역도 참. 다 참이죠. 참이지. 그럼 만약에 P와 Q가 포함 관계 자체가 아예 없어. 그러면 다 거짓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명제 끝까지 한꺼번에 갈게. P가 Q에 포함되는 이런 조건을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거꾸로 이렇게 되는 조건, 이걸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 필충. 오케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 얘는 지금 아까 얘가 포함되고 이렇게 됐었잖아. 이게 아니라 그냥 P가 Q에 포함되는 거, 즉 PQ가 같아도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요 충분 조건은 충분 조건에도 들어가는 거고 필요 조건에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충분 조건을 골라라 라고 문제가 냈다고 쳐봐. 그러면은 얘만 고르는 게 아니야. 필충인 것도 골라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거꾸로 필요 조건을 고르시고 그러면 필요 조건만 고르는 게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인 것도 골라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경우는 얘를 만족하지만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때는 얘를 빼야지. 이해돼요? 그런 말들이 이제 추가돼서 나온다는 얘기야. 자, 이 개념 끝이죠. 명제 여기돼요. 이제 책을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관계에 있고요. 서로 대우 관계에 있다. 그리고 굳이 여기 대우를 구하지 않아도 참 거짓은 포함 관계만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뭐 다 얘기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우가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기류법에 대한 증명은 좀 이따가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자, 우리가 증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다 언제도 다 써먹는 거냐면 너희들이 논술, 국어 논술. 예를 들어서 대학교 갈 때 국어 논술을 해서 내가 뭔가를 서술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 지금 얘기하는 명제라는 단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논술을 쓰는데 무엇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논술을 폈다고 쳐. 근데 내가 실수한 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 안 됐다고 쳐봐. 그럼 그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서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감점이지.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얘의 이거고 얘가 이거기 때문에 얘는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흔히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동물이고 동물은 죽는다. 그러면 사람은 죽는다. 이런 개념이 이제 3단 논법이란 말이야. 이런 논법 자체도 이 명제라는 단어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증명을 하는 게 내가 이것임을 서술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걸 증명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그 증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증명 방법 중에 하나가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공식이나 이미 다 밝혀진 일부의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 가지고 일일이 자아 증명을 하는 것을 직접 증명법이라고 해요. 직접 증명법.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은 2의 배수이다. 를 증명하시오. 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오면 생뚱맞게 이렇게만 나오면 어떻게 구하지? 이럴 수가 있다고. 근데 연속하는 두 수를 n,
n 플러스 1이라고 뭐 잡았다고 쳐. 2를 곱하는 게 2의 배수임을 증명하라. 2 곱하기 뭐식인지 증명할 수 있어 없어? 못하잖아. 어떻게 하지?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직접 증명법으로 굳이 증명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n이 어차피 정수 아니에요? 그러면 n이 자 2의 배수일 때와 n이 2의 배수가 아닐 때. 그럼 2의 배수 아닐 때가 뭐밖에 없습니까? 얘가 짝수일 때, 얘가 홀수일 때 이거밖에 없죠. 그럼 얘가 2의 배수라고 가정했으니까 2k라고 써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넣으면 2k 곱하기 2k 플러스 1. 얘는 2 곱하기 뭐식이 맞죠? 2 곱하기 뭐식이니까. 2의 배수 맞네요. 만약에 얘가 2의 배수가 아니라면 2k 플러스 1이나 2k 마이너스 1이라고 써도 되죠? 2의 배수 플러스 1하면 홀수 되는 거니까. 그치? 이것은 수열에서의 점화식이기도 하고 홀수의 점화식이기도 하고요. 일반항이기도 하고요. 넣으면 2k 플러스 1, 2k 플러스 2 되잖아. 그럼 2 끄집어내면 2k 플러스 1, k 플러스 1. 2 곱하기 뭐식이니까 2의 배수 맞지? 증명 끝.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직접 증명법이야. 됐죠? 직접 이렇게 증명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직접 증명법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 간접 증명법들이 있죠. 간접 증명법. 간접 증명법. 자, 간접 증명법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우 증명법.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증명하기 힘들어. 그러면 대우가 참임을 증명하면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게 대우 증명법이죠.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대우 증명법을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뭐 어떤 수가 2의 배수가 아니면 4의 배수도 아니다. 이런 걸 증명해야 돼. 그러면 뭐가 아니다. 이런 말 나오면 되게 짜증나잖아. 그럼 걔를 대우를 쓰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잖아. 얼마나 쉬워. 4의 배수 다 2의 배수 맞잖아요. 그러면 참. 그럼 원래 명제도 참. 이렇게 가는 게 대우 증명법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배우려고 하는 귀류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납법.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발레.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증명법은 이렇게 다섯 가지야. 직접 증명법까지 합쳐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은. 그러면 대우 증명법은 그렇다 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발레라는 건 뭡니까? 무엇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연이가 수학자가 돼가지고 막 뭐를 했어. 해가지고 발표를 딱 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모든 뭐 자연수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증명을 딱 했는데 갑자기 공부 안 하는 줄 알았던 준호가 수학자가 된 거야. 어느 날. 그래가지고 준호가 갑자기 딱 손들더니 이럴 때는 안 되는데요. 끝난 거죠? 그치? 그럼 끝난 거잖아. 그러면은 이럴 때는 안 되는데요 라는 얘기 하나 나오면 끝난 거야. 그쵸?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 하나 보여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임을 보일 때 발레 하나 보여주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런 증명법이고요. 그 다음에 기류법은 흑백 논리. 흑백 논리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짝수가 아니다 그러면 다 홀수죠. 남자가 아니다 그러면 여자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무엇이 아니면 무조건 다른 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기류법을 쓰죠. 이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에서 예를 들고 있는 문제도 이 기류법 증명하는 거에서 괄호넣기 문제가 얘도 학교 시험에 나올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실수인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라고 하면 무리수가 아닌 나머지가 다 유리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라고 놓는다고. 얘를 유리수라고 가정하죠. 그럼 유리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지. 유리수라는 것은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이거 송호고에서 작년에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서술형에서 걔가 1점 깎였어. 근데 99점하고 100점은 다르잖아. 엄연히. 그쵸? 1점 깎인 게 뭐냐면 서로소란 말 안 써갖고 틀렸어. 진짜. 서술형에서 나왔죠. 그래서 분명히 나온다 해가지고 다 썼는데 서로소라고 안 쓰고 A, B이고 B는 0이 아닌 정수라고 써서 걔가 1점 깎여갖고 99점이 됐죠. 작년에. 서로소인 정수야. 서로소인 정수. 서로소인 정수. 이거 안 썼다고. 그래서 자 A, B가 서로소인 정수여야 돼. B는 0이 되면 분모가 0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놓고 쭉 나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 모순이 생긴다고. 모순이 생기면 얘는 유리수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뭐야? 무리수였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납법이죠. 맞지? 좀 이따 문제를 풀겠지만 이게 귀납법이야. 귀납법은 언제 배우냐? 언제 배울 것 같아? 귀납법. 너희들 지금 수열 배우잖아. 원래 재작년 교과과정이 바뀔 때는 수열 맨 끝부분에 귀납법이 나왔어요. 귀납법. 그러면 귀납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앞에의 어떠한 규칙을 보고 뒤에 것을 이럴 것이다 라고 결정하는 것. 그게 귀납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지금 배우는 수열이 그렇죠. 수열이 이런 규칙으로 가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했잖아. 그게 그래서 수열 끝나고 귀납적 정의,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배우지는 않죠. 좀 이따가 이제 특강 시간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게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수능에서 항상 무조건 가로넣기 문제로 어떤 단원이 됐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100%. 여태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귀납적 정의로 나온 그 가로넣기 문제가 증명 문제에서 도중에 가로넣기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여태 동안 한 번도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100% 나오는. 알겠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증명 방법은. 그 중에서 이제 기루법은 지금 이제 책에서 나온 거죠. 대우증명법은 얘기했고, 자, 기루법에 대해서 한 문제를 간단하게 증명을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법은 이렇다고.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거 시험 문제 아까 자주 나오니까 그냥 얘기하고,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그러면 루트 2를 유리수로 가정. 그죠? 루트 2는 뭐분의 B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있으며 A와 B는 서로소인 정수고 B는 0이 아니다. 그래서 한 글자에도 빠지면 안 돼. 이거 가지고 증명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썼어. 그러면 B를 일로 넘기면 루트 2 B가 A죠. 그치? 양변을 제곱하면 2B제곱이 A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죠? 그 말은 A제곱은 뭐의 배수입니까? 2 곱하기 뭐식이니까. 물론 A, B는 다 정수니까. 2의 배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정수를 제곱해서 2의 배수 되려면 A도 2의 배수일 수밖에 없죠. 맞지? A도 정수니까. 정수에 제곱해서 2의 배수 되려면 A도 2의 배수여야 돼. 무조건. 그러면 A를 2K라고 쓸 수 있죠. 물론 K는 정수. 오케이? A가 2의 배수니까. 그럼 이 2K를 어디다 집어넣어? 원래 수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이렇게 되죠? 2B제곱은 4K제곱. 이렇게 되잖아. 물론 K는 정수입니다. 이건 반드시 써줘야죠. 그럼 약분했더니 B제곱은 2K제곱. 따라서 B제곱도 2의 배수죠. 맞지? 그랬더니 B도 2의 배수죠. 자, 어디서 모순이 생겼죠? A, B는 서로소인 정수인데 얘도 2의 배수, 얘도 2의 배수면 서로소가 아니죠. 따라서 모순. 그렇기 때문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므로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루법이죠.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루법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내용은 자주
시험 문제에서 서술형이나 이런 데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방법은 기억을 해놔야 돼. 반드시. 자, 이런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쵸? 요 얘기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네모 안에 알맞는 것을 써놓고 각각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라고 했어요. X-2는 0이다. 그러면 X는 2라는 놈 하나죠? 그 다음 여기는 뭐도 됩니까? X는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죠? 그럼 이렇게 포함되고 있네. 같지는 않죠? 참, 거짓. 끝. 그럼 굳이 쓰자면 뭐 바꿔서 쓰면 되잖아요. 이거. 얘는 X-2는 0이 아니다 이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쓸 것이고. 그쵸? 얘는 X-2가 0이 아니다가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면 X-2는 뭐 0이 아니다. 이럴 거고. 얘를 바꿨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면 얘는 X-2가 0이다. 근데 참거짓은 이미 얘 포함관계 아는 순간 끝났죠. 그치? 굳이 얘의 참거짓을 내가 이렇게 바꿔놓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다음. x가 0이 아니면 x제곱은 0보다 크다.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죠. 한마디로 얘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라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는 다 성립하지? 둘은 이퀄 관계죠. 그러면 다 참. 끝. 이렇게 본다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고. 일일이 따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최대한 가야 된다. 자, 요거 얘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이거 많이 예전에부터 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0이다.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는 0이다. x와 y는 0으로 같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왜? 실수의 제곱 해서 더해서 0 내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죠? 그치? 자, 그러면 얘는 x는 0, y는 0, 뭐라고? and죠. x, y 둘 다 갖고 다 0이어야 돼. 얘는 또는이잖아. 또는이란 말은 x는 0일 때 y는 0이 아닐 수도 있고 x가 0이 아닐 때 y가 0일 수도 있고 x가 0일 때 y도 0일 수도 있다. 이 얘기지? 얘가 여기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포함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말하여라. 포함되니까 대우만 참. 끝. 역과 이는 거짓.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4-3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0보다 이거이면 크다이면 요거이다. 의 여기 참이고 여기 참이라는 얘기는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명제 이거는 대우가 참이 되도록 그 말은 얘가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죠. 이런 것을 포함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따져볼게. 요거는 이제 뭐가 해가지고 2, 5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요? 2, 5 0보다 크다니까 요거잖아요. 근데 얘의 해는 얼마? 4하고 a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치? 그러면 얘가 여기에 포함돼야 되니까 4가 a하고 4가 어디에 있어야 돼? 자,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a가 4보다 크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a는 뭐보다 크면 안 돼? 이거이면 a는 5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되죠? 같아도 포함되는 거잖아. 그치? a가 4보다 크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여기 는 하나 붙입시다. 둘이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두 번째, a가 4보다 작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4가 여기 있고 a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돼버린 거고 얘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치? 그럼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이렇게 된 거지. 이 경우는 이렇고 이 경우는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A는 어디서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이 경우도 되고 이 경우도 되는 거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 얼마야? 12,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쵸? 2하고 10이 있고 이렇게 생긴 거야. 얘가 0보다 작다니까. 얘는 6a a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아,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얼마? 6a하고 마이너스 a. 뭐라고? 아, 이상. 그러네. 2a, 3a.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쵸? 그러면 2a가 3a보다는 무조건 작은 거 이렇게 돼야죠. a가 양수여야 이렇게 가능하니까. 맞죠? a가 이미 이렇게 양수로 정해졌잖아. 이렇게 돼야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2a는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같아도 포함되잖아. 둘 다 뻥뻥 뚫렸으니까. 그리고 3a는 12보다 작거나 같았는데 둘 다 만족해야죠. 이거는. 맞죠? 그래서 a는 뭐보다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죠. 즉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둘 다 만족하는 a는 2, 3, 4까지죠. 그래서 다 더하면 9다.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렇게 구한다고. 좀 약간 우리가 2차 부등식만 좀 이제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부등식 수직선으로 놓고 따질 줄만 알면 뭐 별 어려울 것은 없죠. 인수분해 할 줄 알고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이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해볼게. 정수 n에 대해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왜? n제곱의 홀수이면 이건 힘드니까. 자, 넘겨보면 n이 뭐이면? 홀수가 아니면이니까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 를 증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n을 뭐라고? 2k라고 놓으면 되겠죠. 물론 k는 정수. 이런 말 써줘야 됩니다. 2k가 꼭 k가 정수가 아니면 짝수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라고 가정. 여기다 집어넣으면 n제곱은 4k제곱은 2 곱하기 2k제곱인데 뭡니까? 얘가 정수잖아. 그쵸? 따라서 얼마? 짝수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죠. 뭐 증명이 뭐 있어? 끝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은 쉬운데 만약에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이런 것들은 까다롭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냐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를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의 배수 아니니까 n을 뭐라 써야 돼? 3k 플러스 1 또는 3k 플러스 2 맞잖아. 3으로 나눠 떨어지는 게 3의 배수니까 아닌 것은 나머지가 1일 때 나머지가 1일 때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를 대입해서 정말 3 곱하기 뭐시기가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증명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다음요. 이제 막 이런 거 나오잖아. n도 3의 배수이다. 그치? 참임을 증명한 과정이다.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니까 대입해서 풀고 대입해서 풀면 구할 수 있다. 내가 이거 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왔네. 자, 대우 뭡니까? 이거의 대우. m이 홀수 2고죠. 예의 부정이.
m 또는 n이 짝수이다니까 m이 홀수이고 n도 홀수죠. 이거이면 mn은 홀수이다를 증명해야 되는 거지. 그쵸? 2고 이제 뭐 어려워? m은 2k 플러스 1이라 잡고 뭐 홀수란 얘기잖아. 또는 2k 마이너스라고 잡아도 됩니다. n도 2k라고 이렇게 잡으면 될까? 안 되죠. 2k 다시 이런 식으로 잡아야죠. 둘은 다를 수 있으니까. 얘가 3이고 5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둘이 곱하면 2k 플러스 1, 2k 다시 플러스 1. 물론 kk는 둘 다 정수야. 그러면 들어가면 얼마 돼? 4kk 다시 플러스 2k 플러스 2k 다시 플러스 1이죠? 그랬더니 2로 다 묶어내면 2kk 다시 플러스 k 플러스 k 다시 플러스 1. 결과적으로는 홀수라는 얘기잖아. 얘 어차피 정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런 뜻이라는 얘기. 지웁니다. 기루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똑같잖아. 뭐라고? 얘가 루트 2 플러스 2는 무리수다라고 했지. 그치? 뭐 루트 2 플러스 2는 유리수라 가정하고 가정. 근데 선생님 플러스 2 있는 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2는 어차피 유리수잖아. 뭐 일로 넘기면 루트 2는 유리수 마이너스 2. 이거조차 유리수죠? 그럼 루트 2가 유리수가 우리 증명했는데 무슨 생기잖아. 거짓. 그러니까 무리수다. 그렇죠? 이런 거 붙었다고 이렇게 바보같이 넣지는 않겠지.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넣지 말고 얘 자체가 유리수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2씩을 해도 어차피 얘 자체가 유리수가 되니까 유리수가 가정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는 결과적으로 유리수다라고 다시 놓고 증명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괜히 당황하지 말고 플러스 2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해봐. 얘도 그랬잖아. 플러스 2가 있는데 넘기면 이렇게 되는데 유리수에서 2를 뺀 거니까 유리수이므로 루트 2는 유리수다라고 얘기해놓고 증명했는데 모순이 생기니까 무리수가 있는 거죠. 루트 2가 무리수라고 문제에서 줬나? 그런 말 없잖아. 이거는 아예. 그러니까 원래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유리수입니다. 루트 2는 무리수이므로 모순입니다. 라고 쓰기보다는 루트 2가 모순이 나오는 과정을 더 적어줘야 완벽하겠죠. 그렇죠? 다음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한번 해봐. 연습해봐. 뭐냐면 6-2번 한번 해봐요. 6-2번. 다른 거는 됐고 6-2번 하나만 해봐. 차근차근 해봐. 차근차근.
됐습니까? 한번 볼게요. 자, 3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n은 1을 만족하는 정수 mn은 없다가 참임을 보이는 기류법을 이용하여 증명한 과정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해서 mn이 정수라고 가정을 했어요. 정수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3n제곱은 n제곱 플러스 1이므로 3n제곱이 n제곱 플러스 1이므로 3 곱하기 정수가 뭐시기니까 3의 배수입니다 라고 쓴 거죠. 그래서 n제곱, 자 3n제곱 플러스 1인데 n을 3k라고 놔도 n이 3의 배수냐 3보다 1이냐 3보다 2냐라고 해도 어차피 거기에 제곱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나와. 그러면 뭐 돼요? 얘 9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에다가 그러니까 2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얼마? 9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근데 얘를 3 기준으로 놓고 보면 3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도 3 기준으로 놓으면 왜? 3의 n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어쩌죠? 이걸 봐야 되니까. 그치? 그럼 얼마? 3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2 이렇게 써야 되고 얘도 3의 3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야 이게 왜 그냥 3k일 때 n제곱을 기준으로 봤네요. n제곱을 기준으로 봤으니까 이게 없어져야죠.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1 돼야 되고 얘는 그쵸? n제곱을 기준으로 봤으니까 n제곱 플러스 1을 우리는 봤는데 여기는 이게 얼마야? 아까 얼마였어? 4 그쵸? 4니까 여기가 1 돼야죠. 그쵸?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거나 1 이렇게 되죠? 그쵸? n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또는 1이므로 0 또는 1이므로 뭐야? n제곱 플러스 1은 나머지가 다 1 또는 2죠. 그치? 그러면 n제곱 플러스 1이 3의 배수라는 것에 모순이 생기잖아. 나머지가 1 또는 다 2니까. 없잖아 3의 배수가. 따라서 그런 정수는 없습니다 라고 답을 적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인데 여기서는 하나만 조심하면 돼.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필요조건, 충분조건에서 조심해야 될 거. 잠깐 시작을 합시다.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시작. 자,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충. 자, P와 Q의 관계인데 P는 P이기 위한 Q는 이런 식으로 뭐뭐는 뭐뭐가 P가 Q는 P는 P이기 위한 이렇게 됐을 때 둘의 포함 관계는 아까도 얘기했처럼 P와 Q가 이렇게 되면 충분이에요. 참인 조건하고 똑같죠. 반대가 되면 필요. 같은 거는 필충이라고. 그렇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근데 충분 조건에는 필충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필요 조건도 필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는데 Q는 P에 포함되지 않아. 이럴 때가 됐을 때 필충을 빼는 거라고. 알겠죠?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필요 충분 조건을 빼는 경우다. 그때가. 그런데 예전에 너희 초등학교 때 비례식인가 그거 배울 때 이런 경우 있었죠. 1대 2와 같은 말이 1과 1대 2하고 같은 말이 1과 2의 비 그리고 1대 2 1에 대한 2의 비 다 같은 말이야. 근데 1의 2에 대한 비 이렇게 나오면 얘는 1대 2였습니까? 2대 1을 의미하는 거였죠. 맞지? 얘도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아 잠깐 아까 이거 이기 위한이 아닌데 잘못 적었다. P 이기 위한 아까 잘못 적었어요. P 이기 위한 Q는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죠. 그치? 그러면 P 이기 위한 Q가 둘이 따져봤더니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럼 이것은 필요 조건 아니 충분 조건이다? 아니라는 얘기야. 뭐뭐이기 위한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에는 P를 뒤로 갖다 놔야 돼. Q를 앞으로 갖다 놔야 돼요. 이래놓고 이렇게 되면 충분 조건인 거야. 알겠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 순서만.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끝이야. 필요 충분 조건. 둘이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고. 하나 더. 자,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죠. 3단 논법. 확장하기. 3단 논법은 뭐냐? P가 Q에 포함되는데 Q는 R에 포함이 된대. 그러면 P는 R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치? 이것을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맞죠? 사람은 죽는다. 맞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인데 사람은 죽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맞죠? 그래서 이것을 3단 논법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만약 P, Q, R이 포함되는데 이게 다시 P로 간다. 그러면 이 셋은 모두 같은 놈이 되는 거죠. 그치? P가 Q에 포함되는데 Q는 R에 포함되는데 다시 R이 P에 포함된다면 이 셋은 모두 같은 걸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야. 그쵸? 이런 얘기가 3단 논법 얘기고요. 3단 논법에서 예전에 너희들 쌤한테 한번 먼저 배웠었을 때 이 단원을 먼저 배웠을 때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중간 과정을 갖다가 연결다리 시키는 그런 문제. 제비, 뭐 꽃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다음에 봄이 오면 뭐 제비가 돌아온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연결 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3단 논법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쉬운 문제 하나 볼게요. 이거 x 뭐뭐야? 3하고 마이너스 3이죠? 얘는 x는 3이야. 이것은 이거이기 위한 이렇게 되고 있잖아. 필요. 오케이? 4의 배수는 2의 배수에 다 포함되죠? 충분. 근데 이런 것들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캐치해야 돼. 어느 정도 웬만한 것은. 아주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x가 음수고 얘도 y도 음수라는 얘기. 아니, x가 음수고 y가 양수라는 얘기죠. 곱이 음수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죠? x가 양수일 때 y가 음수일 수도 있지만 x가 음수일 때 y가 양수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떻게 돼요? 이거지. 그러니까 충분. 자, 얘는 이거 아까 같은 거라 했잖아. 둘 다 x는 y는 같으며 0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지? 딱 이런 것은 숙달돼야 돼. 예전에 또 이런 것들 이제 설명할 때 선생님은 어떻게 보자마자 막 알아요? 그거는 그만큼 문제들에 대해서 숙달을 많이 시켜야 너희들도 속도가 붙는 거야. 필충. 알겠죠? 요놈 한번 볼게. 자, 이거는 이제 흔히 많이 이제 그 쉬운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얘하고 얘가 모두 참일 때 참의 명제를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기본적 베이스로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 무조건 참이죠. 얘 대우가 뭐냐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 무조건 참이란 말이야.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 이거 무조건 참이죠. 그 다음에 예의 대우도 무조건 참이죠. 예의 대우는 q이면 r이다. 이거 무조건 참이라는 거예요. q이면 r이다. 얘도 참이죠. 그 다음에 이 네 개를 째려봐. 연결될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째려봐요. 자, 봐봐. P면 Q였고요. 그 다음에 예의 대우인 Q면 R이라고 했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P가 R 성립하는 거네. 3단 논법에 의해서. 얘 성립하니까 참이죠. 얘의 대우 참이죠. 나달은 나피이다. 이거 참이죠. 있어 없어? 없지. 얘만 그 예의 대우 3단 논법에 의한 원래 나오는 놈과 대우만 참이야.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거가 되겠죠. 알겠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그 명제단원에서는 이제 몇 가지 재밌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너희들한테 소개한 바가 있었던 거짓말을 한 명만 했고 나머지는 다 참을 얘기했을 때 또는 한 명만 참을 얘기했고 나머지는 거짓말을 했을 때 누가 거짓말을 한 놈이며 또는 누가 참을 한 놈이며 어떻게 갔습니까 해야 되는 그런 표를 만들어서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 명제단원에서 나오게 되죠. 예제 7번 한번 바로바로 볼게요. 얘는 A가 양수래요. A제곱이 양수한 얘기는 A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양수든 음수든 포함되죠? 충분. AC, BC가 같다, AB가 같다. 얘 뭘까? 필요. U. 이거 C가 0이면 AB가 달라도 되죠? 그래도 성립한단 말이야. C가 0이 아니면 AB는 같아야 되죠? 근데 얘는 AB만 같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알겠어? 조심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필요.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고 이건 이거야. 자, 젠장 이게 뭐지? 자, 이거는 어렵게 얘가 충분 조건이면요. 대우도 충분 조건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 대우 써보면 어떻게 돼? A는 0, B는 0, N. 맞습니까?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실수인데 0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뭐 0인 거밖에 없는 거지.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라는 얘기니까 다시 말해서 A도 0, B도 0. A도 0, B도 0. 뭐야? 필충이야, 필충. 알겠어? 이런 식으로. (1번)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된대. 둘 중에 하나 0이라는 얘기잖아. 필충. 오케이? 얘는 x가 y보다 크다야. 얘는 x가 양수고 y가 음수니까 y보다 크겠지만 뭐가 더 큰 의미죠? 얘가 더 큰 의미죠. 얘는 둘 다 양수여도 x가 크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것 중에서 x가 얘는 양수고 얘가 음수인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y에 대해서 언급이 안 돼 있죠? 그 말은 x는 0보다 크고 y는 뭐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y가 음수가 되든 0이 되든 양수가 되든 다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치? 얘는 x가 양수이다라고 했고요. 얘는 y가 이거 어떤 경우에 x가 양수이고 y가 0이어도 되는데 그쵸? 그치? 모두 그러니까 이거는 y가 0이어도 x가 양수면 성립하죠? 그치? x가 음수여도 성립하죠? y가 양수여도 성립하죠? x가 양수라면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걸까? 어떤 경우에 얘 x가 음수야. 근데 y가
양수인데 이거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충분히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7-2번. x가 양수인 것은 절대값 x가 x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했어요. 딱 봐도 무슨 조건? 축분이죠. 왜? 그대로 나오려면 x가 양수여야 돼. x가 0이어도 그대로 나오잖아. 한마디로 얘는 x가 0이거나 x가 0보다 크다. 이 둘을 갖고 있는 거죠. 얘는 x가 양수인 것만 된 거고. 그러니까 충분. 자, 뭐 이용해야? 대우 쓰는 게 더 편하죠. 또는 하려면 얘 됐을 때 얘 양수, 얘 됐을 때 음수 막 이거 다 따져야 되니까. x 플러스 y가 이거 x가 음수 이거 또는이 아니라 n y도 이거죠. 그러면 합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하나가 양수고 하나 음수여도 되잖아. 근데 얘는 둘 다 무조건 음수여야 되죠. 어디가 더 커? 얘가 더 크죠. 뭐 여기서도 이거면 여기서도 이건 거야. 그치? 그래서 필요. 이게 지금 셈이랑 같이 푸니까 니네들이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혼자 해보면 골 때립니다 이거. 자기가 혼자 해보면.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자, 세 조건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아, 우리는 이거 하도 많이 나와서 알죠? a는 0, b도 0. end야, end. 그쵸? 얘는 뭘까요? 완전제곱 때는 a-b의 전체제곱이 0이죠? 그치? a-b의 전체제곱이 0이니까 a와 b가 같다야 얘는. 같기만 하면 돼. 얘는요? 얘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원래 우리가 다음 단원에 나오는 절대부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놈이긴 한데 얘는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 어떻게 증명할지. 자, 뭐 여러가지 증명했어요. 완전제곱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자, 쌤이 이렇게 써볼게요. 예전에 우리 인수분해 공식 했을 때 어떤 거 있었죠?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 마이너스 3abc 이거 했을 때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에 있을 때 요거를 고친 게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고쳤던 거 기억납니까? 요 과정하고 똑같이 쌤이 한번 고쳐볼게요. 2분의 1 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2b제곱 이렇게 되죠. 맞죠? 근데 2분의 1 냅두고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 써도 됩니까? 그죠? 근데 얘가 0이래. 얘가 0이래. 그러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전체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 써도 되죠? 근데 얘 실수제곱이 0이어야 돼.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죠. 따라서 0이 될 때는 유일하게 a와 b가 같으면 0일 때밖에 없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P하고 R은 필충 같은 거죠. 앞으로 주목해 두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A의 절대값 플러스 B의 절대값은 0이다.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0이다. A는 0, N, B는 0이다. 다 같은 말이야. 이거는 많이 풀고 할수록 너희들이 계속 늘어나. 머릿속에 그냥 각인이 돼버려요. 그럴수록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알겠어요? 이거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할 거야. 절대부등식은 나중에 특히 이과 갈 사람들 그래서 분수방정식 그 다음에 분수방정식이라든가 아니면 무리방정식 할 때 또 나오죠. 그때 아주 중요하게 얘기가 돼요. 자, 그리고 얘는 A, B만 같으면 됐었고요. 그치?
그러면 Q라고 하는 조건은 얘는 A, B도 같고 둘 다 0이어야 됐어. 그러면 누가 더 영역이 넓은 거야? P하고 Q 중에서 누가 영역이 더 넓은 거예요? Q가 영역이 넓은 거죠. 얘는 둘만 같으면 되는 거야. 얘네들은 같고 0이어야 돼. 그러니까 Q의 영역이 한마디로 P하고 R은 같으며 Q의 영역이 이렇게 있는 거죠. P는 Q에 귀한 충분 조건이다. P가 Q에 포함됩니까? 네. Q는 R이 귀한 필요 조건이니까 한마디로 R이 Q에 포함됩니까? 네. 그쵸? 필요 조건이니까. R은 P이기 위한 필충입니까? R하고 P 필충입니까? 네. 다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해되죠?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빨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는 특히 많이 문제를 접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 그러니까 고등부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방금처럼 선생님처럼 그렇게 증명 잘 안 하고 이걸 이렇게 증명하시는 분들, 물론 이렇게 증명해도 맞아. 이거를 완전 제곱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플러스 ab가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려니까 너무 어려워. 왜? ab가 양수인지 분수인지 모르는데 이게 0이라고 해서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의 반의 제곱을 얘기하죠. a제곱 마이너스 ab, 얘의 반이 뭐야? 반의 제곱 4분의 b제곱, 뭐가 필요해? a. 반의 제곱이 얼마야? 이씨. 이거를 완전 제곱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ab. 이 상태에서 얘의 반의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4분의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죠? 플러스 썼고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증명하신 분도 있다고. 그러면 얼마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4분의 a제곱 b제곱은 a 마이너스 2분의 ab의 전체제곱,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 되잖아. 그쵸? 이거는 썼고, 그 다음에 얘를 통분하면 얼마? 4분의 3, 3이 아니라 4분의 하면 4 이렇게 되죠? 그치? 뭐 요거를 4분의 b제곱을 묶어서 뭐 얼마야? 1 마이너스 뭐 a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제곱이고 뭐 제곱이니까 뭐 이렇게 증명한 게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게 가장 깔끔해. 그거 하는 게 2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도 쉽고. 다음 이제 8번 여기까지 하면 거의 끝나가네요. 자, 옳은 것을 골라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R이 P에 포함되냐? R이 P에 포함되죠? 맞아. 요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에이, 대우 써. 그럼 R은 Q에 충분이니까 이렇게. 대우가 이거잖아. 다시 예의 대우를 써보면, 예의 대우를 쓰면 R은 Q. 맞죠? R은 Q. 근데 충분 조건이니까 얘가 충분 조건이면 얘도 충분 조건이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R이 Q에 포함되냐? R이 Q에 포함되죠? 맞아. 그리고 세 번째, P이고 Q. P2고 Q니까 집합으로는 P와 Q의 교집합. 이 교집합은 R이 귀한 충분, R에 포함되니 틀렸잖아.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골라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뭐 본인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8-2번하고 3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혹시 저기 그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 있으면 한번 볼게요. PQR에 대하여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고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알맞은 걸 써라. 대신에
P는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Q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 R은 얘를 얘기한다 라고 했죠. 이거 보니까 무슨 관계? 포함 관계. 뭐가 A라는 집합이 B에 포함되는 거죠. 교집합이 이거니까. 이걸 나타내는 게 P야. 얘도 A, B가 같다가 아니죠?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A, B가 같은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P와 Q는 같으며, 그치? 그 다음에 R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왜? 포함된다는 얘기는 같은 것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P와 Q는 무슨 조건? 필충. Q는 R이기 위한,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답을 적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합 쌤이 그렇게 해서 포함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외울 거 엄청 많이 다 똑같은 것까지 다 써주면서. 8단의 3번. PQR의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하여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리고 4보다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다. 쌤이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너희들한테 도움되는 자료를 지금 녹화하고 하려고 이런 거야. 칠판에다가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액티브하고 그 다음에 활동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가, 그죠? 뭐가 있어야 나중에 니네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었다고 또 아냐?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다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1년이나 2년 정도만,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까지 정도 이렇게 할 건데 자료가 다 쌓이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녹화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고3 것만 녹화를 추가적으로, 왜냐면 지금 고3은 예전 교육과정 거로 배우고 있어서 고3 것만 내년에 녹화를 하면은 사실은 끝나요. 다 모든 자료가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굳이 녹화를 해서 수업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빠진 애들은 그 단원만 그냥 보여주면 되니까. 그치? 그렇게 이제 갈 건데, 아무튼. 자, 이렇게 되고요. 뭐라고? P가 Q에 포함된대.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Q라는 데 포함돼. 그러면 A 어디 있어야 돼? A가. 이렇게 있어야죠.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가 이런 데 있어야죠. 그래야 포함되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네. 같아도 돼, 안 돼? 같아도 포함시키는 거죠? 이거야, A의 조건이. 대신 R은 P에 비한 충분조건이니까 R은 P에 포함돼야 돼. 근데 마찬가지로 B보다 돼. 그럼 B가 이런 데 있으면 됩니까? 포함됩니까? 빨간색에? 안 되잖아. B가 여기 있어야죠? 그래야 포함되겠지? 그럼 B는 4보다 커야 되고 같아도 포함되는 거죠. 둘 다 는이기다. 너무 쉽게 줬죠. 는을 다 줘버리니까. 그치? 는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주고 막 이래야 더 재밌는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B의 최소값은 4죠. 그래서 둘의 합을 구하라. 3. 이렇게. 이게 무슨 넓이야.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중에서 7번 이런 거 뭐 3나눔법 쓰는 문제죠. 그쵸? 아까 했던 3나눔법 쓰는 문제고, 8번 같은 경우도 집합 잘 그려서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좀 뭐 쉬운 문제들이라. 뭐가 아니다 나오면 이거 다 대우 이용하면 됩니다. 그쵸? 실력 다지기에. 이런 게 약간 은근 까다로워요. 이 12, 13번 같은 것들. 이런 게 너희들이 풀기에 까다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박스로 돼가지고.
이런 것들 말이야. 특히 실수 많이 하는 2-14번면 가연이가 물어봤던 것도 여기 나왔죠. 14번 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다.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야? 둘 다 0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빼고 얘는 a가 0, b가 0을 제외한 모두. 맞죠? 이거 제외한 모두. 모든 수야. 그런데 얘는 a가 0보다 크다 또는 b가 0보다 크다지. 그쵸?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은 a가 0보다 클 때 b가 0보다 커도 되고 a가 0보다 클 때 b는 0보다 작아도 되고 a는 b가 0보다 클 때 a는 0보다 작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얘의 영역하고 얘의 영역을 봤을 때 어디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죠? 왜? 뭐가 빠졌어? 얘는 뭐까지 있어? A가 음수, B가 음수인 것도 얘는 여기에 포함돼요. 그치? 필요 조건이지만 같지는 않잖아. 기억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니은 조심해야 될 거.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는 0. 이게 어디서 또 응용되죠? 예전에 너희들한테 A제곱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A제곱 B-C, B제곱 C-A, C제곱 A-B는 0이다.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고 선생님이 연습시켰어? 마이너스에 A-B, B-C, C-A는 0. 이런 뜻이죠? 그럼 마이너스 어차피 없애봐요. 는 0이니까 이 말. 이거를 쉽게 준 거죠. 더 쉽게. 근데 까딱 내가 어렵게 내려면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건 우리 무수 연습해 왔잖아. 그러면 이게 0이다라는 의미는 이게 0이라는 의미는 이러면 망이야 망. 그렇죠? 적어도 두 개만 같으면 되는 거야. A, B, C 중 적어도 두 개만 같은 거야. 얘는 셋 다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죠. 이해돼? 그러면 얘의 부정은 얘 부정. 얘 부정. 그렇죠? A, B, C 모두 다르다죠? 그치? A, B, C 중 적어도 두 개가 같다라는 말의 부정은 모두 다르다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말장난 같지만도 생각을 해야 돼. B가 A보다 크고, A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B,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치? 얘는 이거래. 누가 더 영역이 커요? 여기에 B가 언급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얘는 이지랄 해도 되고, 이지랄 해도 되고, 이 사이에 B 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 얘는 가운데 껴야 되고, 무조건. 얘가 더 큰 거지? 충분. 답은 기현이야.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은근 까다로워. 은근 까다롭다고.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준우 뭐 집에서 혼자 집에 있는 데서 풀어보겠어. 진짜? 제발 그래야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아까의 의미와 다른 게 이런 거야. 얘는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제곱의 합,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은 0, 0, 0인데 다 end죠. 하나라도 0이 안 되면 0 절대 못 되죠. 그 말은 A와 B가 같고 B와 C도 같고 C와 A도 같아야 되니까 얘는 A와 B와 C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의미가. 알겠어요? Q는 뭐야 이거? A, B, C 같고 0이죠? 맞죠? 다 0이죠? P는 마찬가지. 그쵸?
같은 얘기야. A, B, C 모두 갖고 0이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르게 또 줄 수도 있죠.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이다.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2분의 1에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면서 캐치한 친구들은 이거구나 라고 바로 아싸 하면서 이게 0이니까 이거 0이구나 라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위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어요? 이런 의미까지. 이런 의미도 봐야 되고요. 또 그때 배웠던 게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이 0이다. 이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치? C3승이 0이래. C3승이 3ABC다. 이러면 이거 뭐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A는 B는 C. 또 이게 이거잖아. A는 B는 C. 다 같다는 조건이. 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어야 되죠? 맞습니까? 이것 또는 이거냐? 근데 A, B, C가 세변의 길이래. 또는 자연수래. 뭐 이건 될 수 없잖아. 그런 경우에는 얘만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얘하고 얘는 필충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이해됩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응용이 된단 말이야. 얼마든지. 어렵게 살짝만 덮어와서 어렵게 내려면 얼마든지 응용이 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혹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리대. 이렇게 선생님이 다 얘기해 줬는데도. P는 Q에 기한 무슨 조건? P, Q 필충이죠. P는 R이 기한. R이 A와 B와 C만 같으면 되고 얘는 0으로 같아야 되니까 얘가 더 넓은 의미죠. 그치? 그러니까 충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 해보면 되고요. 뭔가 부족한. 예제가 이거 말고도 이제 말로써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하고 그 3단론법에서 중간 연결되는 문제들이 좀 더 튀어나왔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명제를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그런 문제들은 이제 다음에 다시 이거 금방 끝날 거 아니야. 방학 동안에 사실 우리가 이 책 끝내죠. 방학 동안에 끝납니다. 이 책은. 그래서 그리고 나서 좀 더 깊이 있게 볼 때 그 얘기들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 안 한. 절대부등식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특히 문과생보다도 이과생들한테는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원이에요. 이 절대부등식이.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원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좀 어려워. 근데 절대부등식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쌤이 도움을 줄 건데 아무튼 이렇게 나올 테니까 여기까지.